건강하게 인사드립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건강하게 만났습니다. 한양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양촌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한양촌 입주민들의 건강을 아주 든든하게 책임져 주실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랬는데 이제는 120세 시대라고 해서 아예 장수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 굉장히 더 중요해졌어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체의 건강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사실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일만 남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골골한 노후를 사느냐, 팔팔한 노후를 사느냐는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양촌을 찾아주신 골골한 주민분도 노후가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데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 실내 배드민턴장이네요. 이런 취미 정말 좋죠. 운동하면 즐겁죠. 채로 공을 쳤을 때 그 느낌이 뭐 되게 좋으니까 아침 꼭두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골골 주민이라고요? 그러게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걸까요?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오늘 너무 아프다. 무리했나 보다요. 조심해야지. 통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사실 배드민턴이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긴 하거든요. 전기 오는 것 같아, 지금. 3년 전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파하시나 했더니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셨네요. 이기면 이 한창 관절염이 진행 중이신 것 같아요. 내가 관절염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죠. 심정은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무릎이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그래, 관절 때문에 걱정이야. 근데 이게 그 관절염 통증 때문에 이게 배드민턴도 마음껏 못 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너 상태 보니까. 우리 그냥 가서 쉬자. 가자. 미용실이네요. 머리하러 가셨나? 여기 제 미용실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미용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이 미용사셨네요. 어쩐지 이게 스타일이 좀 굉장히 좋다 했어요. 다리. 아이고, 무릎이 또 아프신가 봐요. 보면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좀 부었어요. 염증이 심하면 저렇게 붓나요? 관절염 염증도 염증이기 때문에 심하면 붓고 아픈 거죠. 파스를 늘 저렇게 챙겨놓고 계시네요. 근데 저 파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좀 시원해지고 약간 이렇게 욱신욱신한 게 조금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파스는 얼마나 자주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잘 때도 좀 붙이고 일하기 전에 좀 많이 심하게 아프면 좀 파스 붙이고 그냥 하루에 그냥 한두 번씩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손가락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손가락도 관절염이 왔대요. 근데 이 손이 진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관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가 어떠실지 제가 더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한번 앉아보실게요. 엑스레이 상태를 보면 왼쪽에서는 바깥쪽 간격은 좀 넓은데 비해서 안쪽은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왼쪽에서는 이전과 같이 2기 관절염이 의심이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된 2기, 3기 사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워맥 점수도 평균보다 높고 검사 결과가 전체적으로 안 좋네요. 네, 한양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은실입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머리 색깔이랑 뭐 너무 오늘 좋은데 아이고,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화면 보니까 관절염 통증이 이렇게 심하셔가지고 네.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네. 병원에 처음에 아팠을 때는 안 가신 건가요? 처음에는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50대가 넘어드니까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어느 날부터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죠. 통증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요즘 들어서 관절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네. 아침에 눈 뜨면 막 파스 붙이고 아하. 지금도 그냥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아이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아까 좀 이렇게 육안으로도 좀 부었네요. 부었어요. 그리고 아까 손도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손가락도 이제 네. 얘도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도 어. 무릎뿐만 아니라 손까지. 아니 그 퇴행성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슬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무릎도 아프고 뭐 손가락도 아프고 여기 관절들이 다 아프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이 관절이라고 하는 건 이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이 3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연골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3mm면 어느 정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껌이 있는데요. 이 껌이 2개. 요만큼이 이제 3mm 정도입니다. 껌 2개를 겹쳤을 때의 두께가 3mm 정도입니다. 이 연골은 마찰 없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도 하면서요. 이 위아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도 하는데요. 이 외부 충격이나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하지만 이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이 말은 이 연골이 서로 부딪히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부딪힐 지경이 되면 그때부터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골골주민은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2기라는 게. 자, 엑스레이를 보면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뼈에 가시라고 하는 골격도 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연골이 닳아서 이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골골주민 송은실님은 무릎 관절이 현재 2기에서 3기에 해당되고 특히 염증이 심하셔서 통증이 더 상당할 겁니다. 사실 오늘 골골주민으로 나와주신 송은실 님도 송곳으로 흡협하는 통증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 통증일지. 굉장히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여기 보이는 석고 모형을 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개의 뼈 사이에 이렇게 스폰지를 끼우면요.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죠. 그거 이제 연골인 거잖아요. 네, 이 스폰지가 바로 연골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막 떨어진 이 뼈가루. 뼈끼리 맞닿게 예. 되고요. 어우. 이 상태로 움직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겠죠. 야, 이게 지금 이제 뼈가 갈리는, 뼈를 깎는 아픔 이런 거잖아요, 바로. 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이게 상상 이상으로 아플 것 같은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뼈를 깎는 고통의 원인을 담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담음의 증상을 팔다리가 두루 아프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관절이 어긋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이 어긋날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이르르면요. 극도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노화로 인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진액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 진액의 빈자리에 노폐물인 담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증을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10점 만점에 치통이 4.5점, 그리고 출산할 때 느끼는 산통이 8.5점인데요. 그런데 이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무려 9.1점이나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치통이나 산통보다 훨씬 더 큰 통증이라는 거죠. 야, 이게 수치로 보니까 거의 뭐 통증의 지금 끝판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수치 얘기 들으면서 우리 골골주민분이 많이 좀 놀라고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병을 키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완경 이후에 제대로 관리할 걸 왜 방치했을까 너무 후회해요. 그러니까 완경 이후에 좀 더 관리를 할 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관절 건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관절 건강과 직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중을 조절하는 건데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게 송은실님은 과체중이 아니시거든요. 이 몸무게와 관절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체중이 5kg이 증가하면 무릎 관절염 위험도는 무려 36%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절에 생긴 염증의 문제는요, 또 다른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관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신에 연결된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온몸에 염증이 다 이렇게 퍼지면 질병이 생기겠죠. 실제로 이 무릎 관절염 환자는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 발병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정말 듣기만 해도 좀 피하고 싶은 이런 질환들이 다 관절염 때문에 지금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골골 주민이 그런 질병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일단 일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호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많이 잘라야 되겠네, 오늘. 역시 뭐 일할 때는 표정부터가 다르네요. 20년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아, 근데 지금 자세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일할 때 짝다리를 짚으시네요. 아, 저게 어쩔 수 없는 자세이기도 한데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안 아픈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자동 짝다리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아유, 아프다. 더 아프네. 계속 관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네요. 보는 제가 다 아픕니다. 제 생각에는 저 쪼그려 앉는 자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맞아요. 저 자세가 관절에 정말 안 좋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막 이럴 때 좀 많이 아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텐데 이걸 다 혼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혼자 좀 이렇게 몸이 좀 건강하고 좀 불편한 데가 없으면 좀 열심히 하겠는데 지금 좀 뭐 어쨌든 나이도 있고 제 몸이 먼저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예약 받아서 좀 시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때를 놓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해먹기도 불편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좋아하는 걸 위주로 그냥 요기만 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식습관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중학생들이 저렇게 먹는데. 식탁을 보면 죄다 군것질거리예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도 있는데 그 당 떨어지고 또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입맛 없을 때는 뭐 저런 간편식이 최고긴 하거든요. 이게 좀 짭짤하기도 하고 뭐 달달하기도 하고.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매번 저렇게 드시면 문제가 있죠. 그래도 뭐 좀 챙겨 드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긴 했는데요. 이게 너무 귀찮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작심 삼일이더라고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네, 이렇게 골골주민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치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역시 하실 말씀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안 좋은 자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쪼그리고 앉는 자세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관절과 관절이 접촉하는 면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구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만큼만 닿고 있는 거예요. 아하. 닿는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네. 같은 힘을 받더라도 이 관절면이 접촉면이 좁기 때문에 관절에 더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 접촉면이 넓은 못의 윗부분이 바닥에 닿게 하고 하나는 이 뾰족한 부분을 바닥에 닿게 한 후 동일한 힘으로 내리섰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박힐까요? 당연히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대고 박아야 잘 박히죠. 예. 예, 맞습니다. 어. 접촉면이 넓은 못에 비해서 접촉면이 좁은 뾰족한 못이 더 깊숙하게 박힙니다. 이처럼 관절도 뼈와 뼈 사이에 접촉면이 좁아지게 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달리기나 테니스, 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행동보다도 무릎 관절에 더 큰 부담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가 서 있을 때보다 무릎에 받는 압력이 체중의 무려 7.6배가량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자세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일하실 때 통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만 짝다리를 이렇게 짚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힘드시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뭐 자세도 자세인데 아까 심경원 선생님이 어떻게 저거만 하면서 음식 지적하셨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음식도 좀 불균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뵀을 때 이제 날씬하셔서 좀 이렇게 식습관 되게 좋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보고서 좀 놀란 게 3시쯤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뭐 거의 뭐 그냥 인스턴트, 그죠? 만두, 뭐 빵, 과자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이 이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 정제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관절 염증이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주치의분들이 자세 이야기하셨고요, 뭐 짝다리 얘기하셨고 지금 음식까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데 막상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절을 혹사시키는 습관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서 제 관절한테 살짝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아, 관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골골주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이 많은 여성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60세 이상 환자분들 살펴보면 여성의 약 7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 연골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 연골 손상에 따른 염증을 완화하고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완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 더 이상 연골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손상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년 여성의 몸에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이 3mm 두께의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이요? 네, 이 콘드로이친은요, 콘드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연골을 뜻하거든요. 즉,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 그 자체이면서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럼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연골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활액이 이 혈관 대신 연골에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액은 이 관절 연골과 뼈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 점성이 있는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지면 활액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염증 정도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활액은 약간 붉은 빛을 띠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관절염이 생겨서 활액 속 염증과 부산물이 많아지면 점도가 높아져서 연골에 활액이 잘 전달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연골 손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펀지를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이고요. 이 파란색 액체를 활액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혈관이 없는 연골에 제가 압력을 가해 볼 텐데요.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 활액이 움직이면서 연골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또 영양분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연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했을 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이 이 두부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도 역시 활액이 있습니다. 제가 압력을 가해 볼게요. 뭐 활액 흡수가 하나도 안 되고 두부가 그냥 흡수가 안 되는 게 으깨지네요. 문제가 아니라 으깨졌죠, 완전히. 네, 맞습니다. 이 연골에 탄성이 없으니까 두부는 으깨지고 활액은 전혀 흡수를 못해서 영양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노폐물 또한 배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골의 탄성과 복원을 담당하는 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20대까지 풍부했던 콘드로이친이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70대가 되면 우리 몸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 콘드로이친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40대 이상 인구 중에 무려 90%가 연골 손상을 겪고 있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430만 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와, 이 43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러면 이제 관절이 좀 건강해지려면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관절 건강은 연골 속의 콘드로이친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절염으로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골골 주민 앞으로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연골의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염증이 생겼다면 빠르게 없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해서 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점점 더 해로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관절 염증이 생긴 이후에 연골 부피는 매년 5.3%씩 감소해서 5년이 지난 후에는 26.5%, 10년이 지나면 무려 53%, 이 절반 이상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예방의 핵심은 바로 염증 관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감소하고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 콘드로이친은 우리가 먹어서 보충해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활액과 연골에서 콘드로이친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드로이친 섭취가 연골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콘드로이친이 다양하던데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네, 저는 철갑상어 연골로 만든 콘드로이친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사람의 연골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절 건강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요. 철갑상어 하면 우리가 흔히 고급 식재료 그 캐비어로 유명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철갑상어는 예로부터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 귀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 중 하나가요, 바로 로열피쉬인데요. 왕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는 어획된 모든 철갑상어를 진상하게 했고요. 중국 황실에서도 임금 황자를 붙여서 황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야말로 철갑상어를 최고의 어종, 최고의 어류로 평가했다는 뜻이죠. 또 철갑상어는 한의학에서도 추천하는 보양식 중 하나입니다. 명나라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 의하면 철갑상어는 원기 회복, 혈액순환, 뼈 근육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손상된 연골을 회복하고요. 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 재생을 돕고 이 염증성 물질 분비를 줄여서 이 퇴행성 관절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골골주민으로 찾아주신 우리 송은실님, 관절의 통증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해결에 뭔가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동안 나이 탓만 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야 알았으니까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잘 관리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안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골골 주민을 좀 88 주민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실 88 주민 한 분을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하는데, 자, 사진 한 장으로 이분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88 주민을 소개할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88 주민의 관절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치의분들께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 엑스레이 관절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사진만으로 오늘의 88 주민 혹시 나이를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 사진만 보면 네. 저는 한 60세 정도 추측해 봅니다. 네. 오, 왜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퇴행성 관절염 징후들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1기 정도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 같아요. 소실적의 명탐정 코난을 즐겨본 저로서는 네네네. 명탐정 코난 나왔어요. 예. 5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50대 후반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네, 그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무릎 관절에도 어떤 변화들이 관찰되거든요. 엑스레이 자세히 보시면 관절 간격도 좀 좁아져 있고 연골도 좀 마모된 것으로 봐서는 모든 단서를 종합해 볼 때 나이는 네, 50대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정형외과 전문의 두 분이 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신뢰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8 주민 과연 어떤 분일지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 관절을 되찾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박삼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나 쾌활한 걸음으로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습니다.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퇴행성 관절염을 이겨내고 무릎 관절만큼은 28 청순인 88 주민이라고 합니다. 박삼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88 주민님 모시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먼저 만나봤는데 네네. 우리 전문의 분들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될 것이다. 제가요. 뭐 가장 많이 보신 분이 한 60대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가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례가 아니라면 나이를 네.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짜잔. 아, 72세. 짠. 네. 와. 72세입니다. 오, 우리 지금 전문의분들이 예측한 나이보다도 지금 꽤 나이가 있네요. 많이 먹었어요. 와, 아니, 지금 예측하셨거든요? 명탐정 네. 코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너무 앞서가셨다. 근데 실제로 뵈니까 관절도 지금 육안으로도 이렇게 부어있는 것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한때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긴 하신 거죠? 네, 관절 통증이 시작된 건 40대 무렵부터였어요. 일찍 시작됐구나. 네, 이유 없이 무릎이 쿡쿡 쑤시고 네. 계단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 네. 아, 그건 정말 기분적으로 안 좋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네.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무릎이 아플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관절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어쩜 이렇게 건강하게 70대신데 나이가 안 느껴지게 살고 계신지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그 비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지금 자전거 타시는 거죠? 맞네요. 2인용 자전거. 데이트 나왔다가 자전거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둘이 같이 타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데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너무 좋은데요?
아, 보기 좋습니다. 사실 열심히 운동을 해놨잖아. 자전거도 엄청 잘 타시는데요. 70대 맞으신 거잖아요. 여기 못 간대. 앞집 아줌마 봐봐. 응? 앞집 아줌마 무릎 아파갖고 이렇게 여기 나오겠어 이런데 못 나와요. 무릎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좋아지네요.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사실 자전거도 관절이 건강해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페달도 88 주민분만 계속 돌리셨거든요. 아 힘들어. 아, 뭐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우, 88 주민은 아직 쌩쌩하신데 남편분만 지치신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좀 쉬자. 그래요. 좀 쉽시다. 괜찮지? 여기 좋네. 응. 어? 여기 잠깐 앉지. 응, 그럴까? 아 좋다. 그지? 아 이제 무릎은 괜찮아? 괜찮아. 어? 자전거 타면서 그렇게 왔는데도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이렇게만 지금 보면 관절염 때문에 힘드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옛날에 많이 아팠었어요. 걷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좀 참다가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 그 40대부터 진짜 안 좋으셨네요. 사실 관절 노화는 40대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50대부터 환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요.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게 관절에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양반다리로 앉는 것도 관절에 부담이 가서 좋지 않아요. 한 곳에서 통증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몸이 다운되는 것 같고 인상도 흐려지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부드러운 말이 안 나갈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박삼덕 생명 살아라는 명령인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자. 뭘 꺼내시네요? 이게요 철갑 상어 콘드로이신이라고 하는데 관절 건강에 좋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88 주민만의 또 비결이 있었네요. 어우, 손을 꼭 잡고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다정하세요. 두 분 모두 아직 청춘이신 것 같은데요. 자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응? 오,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셨어요. 아니, 집이 몇 층인데 저렇게 올라가세요? 네, 집이 13층인데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는 웬만하면 걸어가죠. 분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으신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이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그림을 그려오신 건가요? 관절 때문에 또 통증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아픔 때문에 잠깐 그림을 좀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조금씩밖에 못 작업을 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관절 건강을 이렇게 되찾으셔서 그림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신 거네요. 한 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뭘 하시나 했더니 스트레칭 하시네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1시간 이상 넘게 앉아 있어가지고 잠깐 관절 좀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잠깐씩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이 1시간에 5분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우, 88 주민께서는 뭘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고기랑 채소를 쪄서 먹으면은 맛도 좋고
우리 몸에 염증 제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채소가 염증을 좀 억제해주고 이 필수 영양소를 잘 챙겨서 드시는 것 같아요. 여보, 식사하세요. 맛있는 냄새 나네. 맛있는 냄새가 날 겁니다. 에이, 어디. 개봉박도 짜자자잔. 우와. 와, 맛있겠다. 비주얼이. 어때요, 맛이? 금년들로 제일 맛있네. 이게 담백하고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예전에도 식습관이 이렇게 좋으셨을까요? 빵,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겁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식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은. 여보 참 그거 먹어야지. 우리 항상 먹는 거. 하나 주셔. 방금 식사하셨는데 이제 뭘 드실까요? 땡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건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꾸준히 챙겨 먹게 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관절염 완화에 큰 도움이 준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팔팔줌이 된 이유가 다 있었어요. 네, 88주민의 일상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무릎 관절이 건강하면 70대 이후에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활기찰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랑 좀 비슷한 거 다 느끼셨죠? 어떠셨어요? 네. 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네. 그림 그리시다가 틈틈이 하는 스트레칭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체는 비만해지고 이 하체는 약해지기 때문에 상체의 하중을 이 약해진 무릎 관절로 버티다 보니까 통증도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눈길이 갔던 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드시더라고요.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을 잘 관리해야 관절에 좋다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철갑상어 연골 속에 들어있는 뭐 성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철갑상어의 연골은 전체 체중의 약 10%에 불과한 아주 귀한 재료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소량만 존재하는 콘드로이친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입니다. 이때 여러 동물 중에서 이 철갑상어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가장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란 뭔가요? 이 철갑상어가 무려 3천만 년 전인 성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어류거든요. 그래서 생긴 철갑상어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이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철갑상어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게 뭔가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사람은 50년만 지나도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에 걸리고요. 포유류도 약 20년 정도 살면서 관절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철갑상어는 관절염 없이 150년까지 살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갑상어가 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바로 철갑처럼 튼튼한 철갑 연골 덕분입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이런 철갑상어의 철갑 연골에서 추출한 귀한 성분인 거죠. 그럼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이 관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사람의 연골과 구조가 유사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 황산염 CS에는 C4S형과 C6S형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4형과 6형이라고 칭해볼게요. 이 중에 인체에 가까운 콘드로이친은 6형입니다. 6형은 연골 표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성분인데 이 연골의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고 연골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6형이 무려 90%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의 연골 속에는 6형의 비율이 높고 4형은 낮은 반면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4형이 높고 6형이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속에 이 6형 콘드로이친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실제 연구를 통해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이 6형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포유류와 일반 어류에는 4형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콘드로이친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거의 똑같죠? 지금 뭐 거의 동일한데요?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이 건강한 성인의 연골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드로이친에 비해 체내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면 아까 골골주민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통증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통증이거든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이런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3개월 이상 섭취했더니 관절 통증이 무려 4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강력한 이 항산화 능력 때문인데요. 실제 철갑상어의 항산화력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 무려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내 항산화 작용이 증가해서 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분비도 줄이고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항염과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연골 세포가 증가하고 연골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관절 간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퇴행성 관절염 통증이 정말 가장 극심한 통증이라고 우리 골골주민이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좀 도움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골골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치의분이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골골주민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하다가 틈틈이 관절을 풀어주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고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드시네요.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웜의 수치도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수치들이 다 호전된 게 관찰됩니다. 와,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한양촌 주치의들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골골주민이 3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습니다. 통증 지수가 좀 개선이 됐어요? 네, 요즘 특히 그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이 손가락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손 관절염 환자들한테 섭취했더니 손 관절의 통증과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침에 이제 관절이 뻣뻣하잖아요. 맞아요. 이를 이 조조강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증상 역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줘서 20m를 걷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뿌듯한데 오늘 어떠셨어요? 예. 네, 통증과 염증만 잡아도 이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드시고 이 88 주민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콘드로이친을 외부에서 보충할 때는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소 처리를 해서 분자 크기를 작게 쪼갠 저분자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섭취할 때 좀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부 팽만 등 이 불편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임산부나 수유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야지 노후를 또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로 팔팔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후에요. 무릎을 쭉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종아리 근육과 함께 안쪽 근육들이 쭉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까요? 무릎 관절 안쪽에서 무릎 뼈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지그시 부드럽게 5초간 눌러주실게요. 이 운동은 무릎을 쭉 펴서 무릎의 혈액순환의 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음릉천을 눌러서 무릎 주변에 있는 노폐물과 부종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채널 A